강릉 경포대의 바다는 오후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봄이 막 시작된 4월의 바람은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기분 좋은 온기를 품고 있었고, 그 바람은 이도현의 회색 셔츠 끝자락을 살짝살짝 흔들었다. 그는 천천히 모래 위를 걸었다. 바다는 잔잔했고 사람들은 적당히 흩어져 있었다. 카페에서 포장한 따뜻한 커피를 한 손에 든 채 그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어디선가 익숙한 선율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그 노래는 너무 익숙했다. 이도현은 천천히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모래사장 한쪽에 놓인 작은 스피커 앞에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다. 흰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아이는 검은 머리를 단정히 따내리고 있었고, 작은 기타를 메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고요했다. 낮고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그 목소리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할 정도였다. 이도현의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노래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노래 어떻게? 그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서 노래를 듣고 있었다. 손에 들린 커피는 이미 식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담은 채였다. 소녀가 마지막 가사를 부르며 기타의 현을 멈추었다. 우리 아가 꿈나라로 갑니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다. 소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고 몇몇 관광객들이 그녀 앞에 놓인 모자에 동전과 지폐를 넣고 지나갔다. 그제야 이도현은 조심스럽게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저기 그 노래 어디서 배웠니? 소녀는 조금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맑은 눈망울이 도현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도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심장이 조용히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그래, 아주 아름다웠단다. 정말. 그는 말없이 지갑을 꺼내만 원짜리 지폐를 몇 장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소녀의 모자 안에 넣었다. 소녀는 눈이 동그래지며 말했다. 아저씨, 너무 많아요. 진짜예요. 너무 많아요. 괜찮단다. 그 정도 값어치는 해. 너 노래 정말 잘 불렀어. 소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진이에요. 유진이구나. 예쁜 이름이네. 이도현은 애써 표정을 숨기려 애썼다. 유진이라는 이름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너무 멀리 있어 잊었다고 생각했던 단어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느낌이었다. 유진은 기타 케이스를 천천히 닫으며 말했다. 이제 가봐야 해요. 엄마가 기다리세요. 그럼 엄마랑 근처에 살아. 네, 저기 카페요. 파란 달이라고 해변 근처에요. 카페, 파란 달. 이도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아이가 걸어가는 방향을 따라 그는 무의식적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유진은 조그만 파란 차량의 카페 앞에 다다랐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도현은 몇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조심스럽게 지켜봤다. 간판 위에 파란 달이라는 글자가 마음을 덜컥 내려앉게 했다. 그는 창문 너머를 들여다보았다. 카페 안쪽 작은 무대 위에 기타를 치고 있는 중년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 등을 감싸는 그 분위기, 무심한 듯 부드러운 연주. 그 순간 이도현의 숨이 멎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서윤아? 여성의 눈이 커졌고 얼굴이 굳었다. 입술이 떨리며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아버지. 이도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무대 뒤편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이도현은 문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경포대의 바람은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거센 파도 속으로 휩쓸리고 있었다.
30년 만에 다시 듣는 딸의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는 따뜻한 부름이 아니라 얼어붙은 고백이었다. 이도현은 그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경포대의 파도 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쉼 없이 몰아쳤다. 그의 시선은 바다를 향해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자꾸만 서울 성북동의 고요했던 저녁, 그리고 그날의 대화가 되살아났다. 아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식탁에 앉은 서윤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마 아버지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손가락 끝을 자꾸만 맞잡았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진지해? 이도현은 와인을 따라놓고 있었다. 은은한 음악이 흐르던 집안. 그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평온하게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고, 딸은 그런 그의 리듬을 조심스럽게 끊었다. 저 결혼하고 싶어요. 순간 와인병이 잔가지를 맞고 짤랑 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도현은 병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물었다. 누구랑? 예전에 말씀드린 사람이에요. 피아노 치는 성재 오빠요. 도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천천히 잔에 와인을 따르고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했잖아. 왜요, 아빠?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따뜻하고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아시잖아요. 성실, 따뜻함. 이도현은 처음으로 잔을 집어들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다. 그 다음 말은 단호하고 냉정했다. 넌 우리 집 딸이야. 이도현의 딸. 내가 누구와 결혼하느냐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책임이 있고 배경이 있어야지. 너, 내 인생 망치고 싶어. 아빠, 제 인생이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다. 전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면 넌 지금 내가 준 삶을 배신하는 거다. 다시 말해봐. 결혼 진심이야? 네. 이미 마음 정했어요. 이도현은 한참을 침묵했다.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린 채 낮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나가라. 이 집에선 그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뭐라고요? 서윤아, 나한텐 내가 단 하나뿐인 딸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너의 선택이 실수이길 원하지 않아. 그 남자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절대.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보다 천천히 눈물을 삼켰다. 눈이 붉어지면서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그 사람을 택할게요. 서윤은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코트를 걸치고 현관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 단호함과 떨림이 동시에 있었다. 그날 그 집의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도현의 기억 속에서 아직도 가장 쓸쓸한 소리로 남아있다. 은서야 돌아오면 안 되겠니?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로 30년. 어떤 편지도 전화도 오지 않았다. 아니,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던 것이 더 컸다. 처음엔 자존심이었다. 그 다음엔 망설임이었고 마지막엔 부끄러움이었다. 다시 경포대. 아침 햇살이 수평선을 가르며 천천히 떠오르자 이도현은 카페 파란 달 앞 벤치에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말 유진이가 내 손녀일까? 그가 창밖을 바라보자 유진이 작은 트레이에 머그잔을 올려 테라스로 나왔다. 아저씨, 오늘도 커피요? 응, 부탁할게.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테이블에 잔을 내려놓았다. 여기요. 오늘은 초코 쿠키 서비스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 고맙다. 이도현은 유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아, 너 이름이 참 예쁘구나. 이름 누가 지어줬니? 엄마요. 진심으로 자란 아이라는 뜻이래요. 그래. 아저씨는 자식 있으세요? 이도현은 목이 탔다. 손에 든 잔을 들어 조용히 마셨다. 그리고 눈을 감고 말했다. 예전에 딸이 있었어.
지금은요? 지금은 아주 오랜 시간 못 봤네.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말했다. 우리 엄마도 할아버지 얘기 안 해줘요. 그냥 옛날에 싸우고 안 본다고만 했어요. 그 말에 이도현은 숨을 멈췄다. 그리고 손으로 가슴을 살짝 눌렀다. 너무 오랜만에 너무 아픈 단어였다. 할아버지. 유진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가끔 상상해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을까? 멋있는 분이셨을까? 저랑 자장가 같이 불러줄 수 있었을까? 이도현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진의 목소리, 눈빛, 웃음 모두가 누군가를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닮은 꼴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해지고 있었다. 정말 너라면 이도현은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30년의 시간은 무게가 너무 컸고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쏟아놓기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저 조용히 말했다. 유진아, 혹시 내일도 노래 부르니? 그럼요. 매일 저녁 6시에 여기서 불러요. 그럼 내일도 들으러 올게. 약속이에요. 유진은 손가락을 펴서 도현에게 보이며 활짝 웃었다. 그 약속은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그가 처음으로 다시 붙잡은 희망이었다. 카페 앞에 선 이도현은 한참을 망설였다. 어제 유진이 들어갔던 문, 파란달이라는 이름이 적힌 조그만 입구는 그저 평범한 듯 보였지만 그 안에 어떤 감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발걸음을 붙잡고 있었다. 들어가야 하나? 아니, 그냥 돌아설까? 그러는 사이 바닷바람이 살며시 그의 셔츠 끝을 흔들었고 그 바람이 용기를 건넨 듯 도현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맑은 기타 소리가 실내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따뜻한 원목 인테리어와 바다를 연상시키는 푸른 커튼, 그리고 커피 내음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카페 안쪽 작은 무대 위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기타를 무릎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현을 쓰다듬듯 튕기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자연스럽게 내려왔고 간간이 섞인 흰 머리카락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녀가 기타 소리에 집중하던 중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서윤아? 기타 소리가 뚝 멎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떴고 손가락이 기타 위에서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도현은 한 걸음 다가가려다 멈췄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정말 너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하지만 표정엔 미소도 반가움도 없었다. 왜 오셨어요? 이도현은 당황했다. 한참을 준비해도 부족할 그 순간이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왔고 준비한 말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 우연히 바닷가에서. 유진이요. 그녀가 냉정하게 물었다.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연히 자장가를 들었고 그 목소리가 너무 닮아서 너라.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30년 만에?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담겨있는 감정은 분노보다 더 복잡했다. 서윤아, 나 그냥 얼굴만이라도 보려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다고요?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웃음의 온기가 없었다. 30년 전 저를 집에서 내쫓았던 그날 기억하세요? 아빠는 제 말을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죠.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단 한 번이라도 찾아주길, 전화라도 해주길 얼마나. 처음엔 나도 자존심 때문이었고, 나중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 늦었다고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건 아빠 기준의 시간이었겠죠. 저는 기다렸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편이 아플 때도 죽었을 때도. 아빠가 혹시라도 찾아오지 않을까. 단 하루도 기대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이도현은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은 말라 있었고 마음은 뒤늦은 후회로 찢어질 듯 아팠다. 서유는 고개를 돌려 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기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유진은 아직 몰라요. 아버지에 대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서윤아, 부탁이에요. 그녀의 어조는 마지막이었다. 이도현은 더는 다가설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카페를 나섰다. 문이 닫히자 다시 기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도현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움도 후회도 사과도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딸과 손녀가 살아가는 그 세계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경포대 해변은 여전히 조용했고 이도현은 그 고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작은 게스트하우스의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그대로 들어왔고 나무 창틀 너머로는 유진이 매일 노래를 부르던 자리도 보였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지 하루 이틀 정도 머물다 가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졌다. 이유를 딱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무언가가 이곳에서는 조금씩 열리는 기분이었다. 그날도 그는 여느 때처럼 늦은 오후에 카페 파란달로 향했다. 따뜻한 조명이 켜진 창가에 유진의 실루엣이 보였고 기타를 맨 채 테라스로 나와 스피커를 세팅하고 있었다. 오늘도 부르는 거니? 이도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묻자 유진은 익숙한 듯 고개를 들며 활짝 웃었다. 그럼요. 오늘은 새로운 곡도 해봐요. 기대되네. 그는 그녀의 노래가 시작되기 전 늘 앉는 테라스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곧 기타 줄이 울리고 유진의 목소리가 해변 위로 퍼졌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이도현은 눈을 감았다. 여전히 낯익은 멜로디. 하지만 이제는 단지 기억 속의 자장가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깃든 목소리로 다시 태어난 노래였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고 유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도현의 자리로 다가왔다. 오늘 노래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 음색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구나. 유진은 뿌듯한 듯 잇몸을 드러내며 웃었다. 아저씨는 음악 좋아하세요? 예전엔 매일 들었지. 지금은 오랜만에 다시 듣는 것 같아. 저희 엄마도 옛날에 아빠랑 음악 같이 했었대요. 엄마가 피아노, 아빠는 작곡. 이도현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래. 응. 그래서인지 전 자연스럽게 음악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유진이 기타를 케이스에 넣으며 다시 물었다. 근데 아저씨, 요즘 계속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응. 원래는 잠깐만 있으려고 했는데 그냥 좀 더 머물고 싶더라고. 왜요? 여기 조용하고 또 누군가의 노래가 매일 들리니까. 유진은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혔다. 그 누군가가 저 맞죠? 글쎄, 맞을지도. 그때 카페 안에서 서윤이 문을 열고 나왔다. 유진은 반갑게 손을 흔들었지만 서윤의 눈은 도현을 향하자마자 굳어졌다. 유진아, 안 추워. 괜찮아, 엄마. 금방 정리할 거예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도현에게 시선을 옮겼다. 계속 여기 계시는 건가요? 응, 그래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매일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도현은 그 질문에 한참을 망설였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멀리서 보고만 있어도 좋더라고. 유진이도 너도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지켜보겠다는 건가요? 이제 와서. 그렇지 않아. 그저 잃어버린 걸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어.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다. 유진은 그런 엄마를 바라보다가 도현에게 물었다. 아저씨, 엄마랑 예전에 알던 사이 맞죠? 응. 가족 그런 건가요? 이도현은 순간 눈을 피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지금 너랑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유진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전 좋다고 생각해요. 아저씨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미소 하나에 이도현은 하루의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그는 게스트하우스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마음속으로 노래를 흥얼거렸다. 30년 전 딸의 침대맡에서 불러주던 그 자장가. 그리고 그 목소리를 이제는 손녀가 다시 이어가고 있다는 기적 같은 현실. 그는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마음을 품었다. 이곳이 정말로 머물고 싶은 자리였다. 따스한 봄 햇살이 경포대 바닷가를 비추고 있었다. 잔잔한 파도는 모래사장을 천천히 쓰다듬었고 그 위에서 유진은 기타를 어깨에 맨 채 작은 스피커를 세팅하고 있었다. 이도현은 언제나처럼 테라스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느덧 그녀의 공연을 듣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가 되었다. 공연을 마친 유진이 활짝 웃으며 다가왔다. 오늘 노래 어땠어요? 좋았어. 내 목소리는 들을수록 깊어지는구나. 유진은 조금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의자에 털썩 앉았다. 오늘 좀 떨렸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명, 은채라는 애가 노래 엄청 잘 부르는데 제가 비교당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지 마. 너만의 색이 있어.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아저씨는 진짜 말이 멋있어요. 유진이 씩 웃었다. 도현도 따라 미소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잠시 바람이 불었다. 유진은 바람을 피하듯 머리카락을 정리하다가 문득 고개를 기울였다. 아저씨. 응. 우리 엄마랑 아는 사이세요. 도현의 손끝이 순간 멈췄다. 그는 들고 있던 머그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맑고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그렇게 생각했니? 그냥요. 아저씨가 엄마 볼 때마다 표정이 달라져요. 엄마는 좀 차갑게 굴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몰래 아저씨 쳐다보기도 하고요. 이도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말들이 올라왔다. 나는 내 할아버지란다. 서윤이가 내 딸이야.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단다. 하지만 그중 어느 말도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오래전에 한 번 알던 사이였단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호기심 가득했다. 그럼 옛날에 싸우셨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피하는 거 보면 뭔가 있었던 거 맞죠? 그래, 그런 셈이지. 내가 많이 잘못했거든. 아저씨가요? 응. 유진은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손에 있는 종이컵을 돌리며 말했다. 우리 엄마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화도 잘 안 내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보라고 해줘요. 그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가끔 너무 혼자 있어요. 예전엔 아빠 있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선 진짜 혼자 남은 것처럼 보여요.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고. 이도현의 손이 떨렸다. 그런 엄마를 볼 때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엄마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 유진아. 그는 조용히 말했다. 마치 눈앞에 이 소녀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손을 내밀고 감춰왔던 모든 걸 이야기하고 싶다는 듯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유진은 다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아저씨 있으니까. 아저씨랑 얘기하면 재밌고 뭔가 편해요. 그래. 응. 아저씨는 내가 무슨 말해도 다 들어주는 것 같아요. 도현은 유진의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그 웃음 너머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아직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다. 있지, 유진아.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저요? 가끔은 가수가 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도 되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는 이미 좋은 사람이야. 유진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 먼저 들어갈게요. 아저씨, 내일 또 올 거죠? 응, 내일도 들으러 올게. 유진은 기타 케이스를 메고 손을 흔들며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뒷모습엔 빛이 들이쳤다. 이도현은 혼자 남겨진 테라스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유진의 말들이 가슴 한가운데 파고들었다. 기댈 사람이 없다는 말.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외로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도. 그러나 오늘 유진과 나눈 짧은 대화는 그에게 작지만 분명한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매일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고, 그는 그 마음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쓸 준비는 되어 있었다. 해가 바다 뒤편으로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카페 파란달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졌고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저녁이 되면 언제나처럼 조용해지지만 오늘 이도현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무거웠다. 그는 카페 문을 열고 조심스레 들어섰다. 유진은 이미 공연을 마치고 들어간 후였다. 카운터 안쪽에선 서윤이 정리 중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문으로 들어오는 도현을 보자마자 몸을 멈췄다. 잠깐의 정적. 도현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손님들 다 나갔나 보구나. 네, 이제 거의 정리 끝났어요. 그녀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서윤은 망설였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았다. 둘은 창가 쪽 조용한 자리에 마주 앉았다. 바깥은 어둡고 유리창 너머로는 조용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도현은 깊게 숨을 쉬었다. 서윤아. 그 이름을 오랜만에 너무도 조심스럽게 불렀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너에게 너무 늦었단 거 나도 잘 알아. 그래도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 미안하다. 서윤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조용히 말했다. 그 말 너무 늦었어요, 아버지. 그래,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도 그걸 이제야 느껴. 그때 전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길 바랐어요. 단 한 번이라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길. 하지만 아버지는 제 인생을 부정했죠. 제 사랑을, 제 남편을. 목소리가 떨렸고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를 몰랐다는 게 가장 슬펐어요. 그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말했죠. 언젠가 아버님도 우리를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제 곁에서 그냥. 서윤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도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사람 성재였지. 네, 정성재. 피아노 치는 사람. 돈도 배경도 없지만 누구보다 따뜻했던 사람. 그리고 저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에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교만했고 너무 어리석었어. 그땐 나 혼자만 옳다고 생각했어. 너를 지킨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너를 잃고 있었던 거더라. 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그걸 이제 와서 깨달았다는 게 더 슬퍼요. 서윤아, 나 기회가 있다면 너랑 유진이 곁에 조금이라도 있고 싶어. 어떤 방식이든 그냥 멀리서라도. 서윤은 눈을 감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서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를 다시 본다는 게 두려웠어요. 또 상처받을까봐, 또 내 선택이 틀렸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이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너도 유진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걸 존중하마. 제가 지금 당장 용서하진 못해요.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많으니까.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유진을 위해서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그 아이는 아버지를 좋아해요. 모르긴 해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맙다. 고맙다, 서윤아. 그 말에 서윤은 다시 고개를 돌렸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심스럽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유진한테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천천히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그동안은 그냥 아저씨로 지내줘요. 그래. 아저씨로라도 곁에 있을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 잠시 후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도현도 따라 일어섰다. 서윤은 짧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말은 아주 작고 조용했지만 그 안엔 처음으로 닫히지 않은 문이 있었다. 이도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카페 문을 나섰다. 바깥은 어느새 밤이 내려앉았고 경포대 바다 너머로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밤바다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다. 오늘 딸이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벅차고 아팠다. 게스트하우스의 작은 방 창문 너머로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이도현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다 손에 쥔 종이 쪽지를 다시 펼쳤다. 유진이 지난주에 준 것이었다. 경포중학교 음악 발표회 5월 10일 금 오후 7시. 노란색 마커로 자기 이름을 동그랗게 그려놓고 그 옆에 귀엽게 하트를 그려둔 것도 있었다. 하라 아니 아저씨 꼭 오실 거죠? 특별한 노래니까요. 그날 유진이 했던 말이 떠올라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유진은 기타를 손에 들고 특별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 아저씨, 사실 곧 우리 학교 발표회가 있어요. 음악 시간인데요. 저 솔로 무대 받았어요. 정말 유진이 대단하네. 헤헤 그래서 제가 그날 부를 노래는 아직 비밀이에요. 근데 아저씨가 꼭 오셔야 해요. 제일 앞에 앉아주셔야 해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언제야? 5월 10일 금요일이에요. 오후 7시. 절대 잊지 마세요. 약속이에요. 그때 유진은 검지 손가락을 쭉 내밀었다. 도현은 피식 웃으며 검지를 맞대며 말했다. 약속할게. 절대 안 빠질게. 그로부터 며칠 후 이도현은 서울로 올라갔다. 회사 정리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수십 년간 운영해온 건설사의 모든 권한을 넘기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었다. 변호사와 이사들, 비서진이 그의 사무실로 줄지어 들어오고 나갔다. 회장님, 이렇게 갑자기 은퇴를 발표하시면 회사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혼란은 곧 정리될 겁니다. 저는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부회장님이 회장직을 원하시던데 공식적으로 그대로 진행하세요. 유원장 관련해서도 정리 들어가고요.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되었다. 도현은 예상보다 일찍 일을 마쳤고 이제 다시 강릉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5월 10일 아침 그는 일찍부터 서울역으로 향했다. 오후 2시 기차를 예약해 두었고 여유 있게 강릉에 도착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기차가 평소처럼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의 풍경이 점점 도시에서 산과 논으로 바뀌어갈 즈음 갑자기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앞쪽 선로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여 열차가 일시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복구까지 약 1시간 소요될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도현은 좌석에 앉은 채 몸을 굳혔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40분. 설마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승무원에게 다가갔다. 저기 죄송합니다만 몇 시쯤 다시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시간은 확인 중입니다. 기술팀이 긴급 출동했고요. 예상으론 1시간가량 걸릴 듯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 7시까지 강릉에 도착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안전 문제라 열차 밖으로 이동도 불가능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는 자리로 돌아와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놓았다. 유진이 그렸던 동그라미와
하트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 아이의 기대에 찬 눈빛, 그리고 꼭 오세요라는 목소리까지. 이번엔 절대 약속을 어길 수 없다. 기차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그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를 보던 중 도현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겼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전상 불가합니다. 지금 위치는 여기 아니라 중간 선로라서요. 근처 역까지만이라도 걸어갈 수 있다면? 승무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뒤쪽 선로 따라 도보로 30분 정도 가면 조그만 간역이 있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하차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도현은 이미 결심을 굳혔다. 그는 가방을 메고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조심스레 열차 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서자 시원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는 선로 옆에 작은 비탈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바위에 발이 미끄러질까 조심하면서도 속도는 늦출 수 없었다. 유진아, 기다려라. 꼭 갈게. 이도현의 손에선 아직도 그 쪽지가 쥐어져 있었다. 구겨진 종이 안에 적힌 글씨들이 그의 가슴에 더 또렷하게 새겨졌다. 비는 그쳤고 하늘은 맑게 열리기 시작했다. 저녁 7시 10분 경포중학교 강당 앞.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이도현은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양복 셔츠는 흙먼지와 땀으로 조금 구겨져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두 손으로 셔츠를 정돈하고 가슴에 들려오는 심장 소리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기적처럼 간역에서 트럭 운전자를 만났고 그가 강릉 시내까지 태워준 덕분에 간신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강당문을 조용히 열자 실내는 이미 어둑한 조명 속에 공연이 한창이었다. 무대 위에선 다른 학생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고 객석은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집중하고 있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좌석 사이로 들어가 중간쯤 빈자리에 앉았다. 고개를 돌리자마자 바로 옆자리에서 서윤과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 정말 오셨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놀람과 안도 그리고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다. 약속했잖니. 절대 안 늦는다고. 도현이 숨을 고르며 조용히 웃자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곧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알렸다. 다음은 1학년 3반 김유진 학생의 솔로 공연입니다. 편곡 자작곡 자장가입니다. 조명이 천천히 무대 위를 비추었고 유진이 기타를 들고 무대 한가운데에 섰다. 검은 교복 위에 흰색 리본을 맨 그녀는 유난히 단정하고 차분해 보였다. 하지만 얼굴에는 어딘가 긴장된 기색도 함께 묻어나 있었다. 객석을 둘러보던 유진의 눈이 두 사람을 발견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작고 선명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마이크를 조정하며 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진입니다. 오늘 이 노래는 제 가족에게 그리고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곡이에요. 이 노래는 엄마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매일 밤 불러주셨던 자장가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노래를 제 방식대로 다시 만들어 봤어요. 객석이 조용해졌다. 도현의 눈에선 이미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히 입술을 다물고 눈을 떼지 못한 채 손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노래를 최근에 제 삶에 아주 특별하게 찾아오신 한 분께 바칩니다. 할아버지, 이 노래가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명이 더 부드럽게 비춰지고 유진의 기타 줄이 울리기 시작했다. 잔잔한 전주가 끝나자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멜로디는 익숙했지만 편곡된 구성은 더욱 풍성하고 섬세했다. 단순했던 자장가는 유진의 손을 거쳐 작은 클래식처럼 변모해 있었다. 기타의 울림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를 감쌌다. 마치 시간의 벽을 넘어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 이도현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다.
눈물이 조용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30년 전 딸의 침대맡에서 속삭이듯 불렀던 바로 그 노래. 그 딸이 자라 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다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순간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서윤이 놀란 듯 그 손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그녀도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도현은 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서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그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유진의 마지막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꿈나라로 갑니다. 우리 아가. 조용한 정적. 그리고 곧 이어지는 큰 박수 소리. 유진은 무대 위에서 고개를 숙이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객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도현은 무너진 듯 어깨를 떨었다.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다. 그 아이가 나를 받아들였구나. 서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아버지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날 밤 경포중학교의 무대 위에 울려 퍼진 자장가는 단지 한 소녀의 발표곡이 아니었다. 그건 30년의 단절을 넘어 세 사람을 다시 이어주는 노래였다. 그리고 이도현에게 그것은 살아있는 기적이었다. 봄이 완연히 짙어진 6월 초, 강릉의 하늘은 파랗고 투명했다. 바다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았고 해변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은 묵직하면서도 따스했다. 이도현은 새로 이사한 아파트의 발코니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멀리 바다가 보였고 그 아래로는 유진의 학교 운동장이 내려다 보였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잔이 들려 있었고 잔잔한 숨결처럼 미소가 입가에 머물러 있었다. 한 달 전 그는 서울 성북동의 고급 저택을 정리하고 강릉으로 완전히 내려왔다. 거대한 응접실과 묵직한 정적만이 머물던 집을 떠나는 데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보다 지금 이 바닷가에서 딸과 손녀와 함께 나누는 작고 따뜻한 하루하루가 훨씬 더 소중했다. 아버지, 이거 좀 들어주실래요? 거실 쪽에서 서윤이 박스를 들고 나타났다. 도현은 재빨리 달려가 박스를 받아들었다. 이건 뭐야? 유진이 어릴 적 사진들하고 우리 셋이 살 집에 놓을 액자들이에요. 도현은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유진이 첫 올 때 찍은 사진, 유치원 입학식, 엄마 품에 안겨 활짝 웃던 모습들.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은 없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찌르듯 아팠지만 이젠 그 공백을 채워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벽에 걸 액자는 어디다 놓을까? 카페 벽 한쪽에 걸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달부터 손님들이 유진이 사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일 아침에 가서 걸자. 나무틀 사는 건 내가 맡을게. 서윤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 한마디에도 반응하지 않았을 그녀였지만 요즘은 눈빛도 표정도 많이 부드러워졌다. 그날 저녁 셋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에 퍼졌고 유진이 밥을 2공기나 비우며 떠드는 이야기에 집안은 활기가 넘쳤다. 할아버지, 오늘 음악 시간에 발표했는데요. 선생님이 제 자장가 편곡 너무 좋다고 칭찬했어요. 그럼 선생님 안목이 좋은 거지. 너희 반 친구들은 뭐래? 은채는 자기도 다음엔 할아버지한테 곡 받아서 부르겠대요. 도현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할아버지가 곡 써줄까? 은채 자장가라고. 에이, 안 돼요. 저만 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가족 자장가잖아요. 서윤은 조용히 웃으며 국을 더 떠주었다. 그런 평범한 모습이 이도현에겐 너무나 귀하고 감동적이었다. 한때는 다가가기조차 어려웠던 딸이 이제는 조용히 다정한 말과 작은 배려로 그의 곁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도현은 카페 파란 달에 먼저 도착해 테라스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가 나서서 테이블 닦는 걸 본 단골 손님이 놀라서 물었다. 사장님, 저분은?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다. 저희 새로운 직원이에요. 커피는 잘 모르지만 마음만은 최고랍니다. 손님이 웃고 지나가자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직원이라 나쁘지 않네. 일 배워서 월급이라도 받을까? 월급 대신 저녁 설거지요. 딱 좋죠. 두 사람은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이제 낯설지 않았다. 정오 무렵 유진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신이 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엄마, 우리 음악 선생님이 저 이번에 시대회 추천하신대요. 정말 유진이 대단한데. 도현은 양손을 들어 박수를 쳤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서윤이 물었다. 할아버지랑 듀엣으로 자장가 부르래요. 둘 다 동시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랑 도현은 당황해서 되물었다. 응. 선생님이 그 자장가 편곡 듣고 혹시 직접 같이 부르신 분이 있냐고 하셔서 제가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꼭 같이 나가보래요. 도현은 한참을 말없이 유진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자장가니까 같이 부르자.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렸다. 와, 최고. 할아버지, 진짜 멋져요. 그 순간 서윤은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나란히 드리워졌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그림자였다. 그제야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레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여기서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도현은 그 말을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늦었지만 앞으로는 함께할게. 매일 이 자리에서. 작고 조용한 집. 오래된 마음을 조금씩 꿰매어가는 하루들. 이제 이곳이 그가 진심으로 돌아온 하나의 집이었다. 해가 천천히 바다 너머로 가라앉고 있었다. 하늘은 붉은 빛과 주황빛이 겹쳐져 있었다. 잔잔한 경포대의 파도 소리가 바위에 부딪혀 리듬을 만들고 모래 위로 내려앉은 햇살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이도현은 모래사장 위에 펴둔 돗자리에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다. 왼쪽엔 유진이, 오른쪽엔 서윤이 앉아 있었다. 서로의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말없이 바라보는 석양이 이 순간을 더할 나위 없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석양이 진짜 예뻐요. 꼭 그림 같아. 그렇지.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엔 이렇게 앉아본 적이 없었어. 늘 바쁘다는 핑계로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지. 그럼 이제 많이 봐요. 우리랑 같이 있으니까. 서윤은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아빠, 여기가 그렇게 좋으세요? 응. 좋다 못해 너무 늦게 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 매일이 선물 같아. 유진이 모래를 손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 도현이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지 오늘 밤에도 자장가 불러주실 거죠? 도현은 순간 멈칫했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매일 밤 불러줄게. 언제까지라도. 정말요? 정말. 약속할게. 유진은 해맑게 웃으며 할아버지 팔에 몸을 기댔다. 도현은 천천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엔 후회도 아픔도 없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랑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윤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 노래 참 오래 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도 그래. 이 자장가가 이렇게 다시 이어질 줄은. 도현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처음엔 끊어진 줄 알았거든. 내가 다 끊어버린 줄만 알았어. 끊긴 게 아니라 멈췄던 거죠. 우리가 다시 부르기 전까진. 세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해가 점점 수평선 아래로 내려앉고 하늘은
보랏빛으로 바뀌어 갔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노래 불러주세요. 지금. 도현은 눈을 감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그 멜로디는 바람을 타고 모래 위를 부드럽게 스쳐갔다. 서유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유진은 할아버지 품 안에 쏙 안겨들었다. 과거의 나이를 재우기 위해 속삭이던 노래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한 가족을 다시 깨우는 노래가 되었다. 더 이상 이 노래는 슬픈 기억이 아니었다. 서유는 천천히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이 자장가 저한테도 다시 좋아지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네, 덕분이야. 그리고 유진이 덕분이기도 하고 세 사람 덕분이에요. 우리 셋이 만든 노래니까요. 달이 슬며시 떠오르고 있었다. 별빛도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바다 앞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어둠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밤 자장가는 다시 한번 조용히 울려 퍼졌다. 상처를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상처를 안고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단절이 아닌 연결의 노래로 이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붉은 석양이 바다 위로 길게 내려앉고 있었다. 경포대 바닷가 고운 모래 위에 펼쳐진 돗자리 하나. 그 위에 세 사람, 이도현, 서윤, 유진이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 소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잔잔했고 하늘은 점점 주황에서 분홍으로 다시 어둑한 남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유진이 팔짱을 끼고 무릎을 끌어안은 채 말했다. 와, 오늘 석양 진짜 예쁘다. 살짝 보라색도 보여요. 보라색은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에만 보이거든. 도현이 조용히 설명했다. 그 시간이 제일 짧아서 잘 못 보면 놓치지. 그럼 지금이 그 시간인가? 서윤이 옆에서 작게 웃었다. 딱 그 시간 맞는 것 같네. 조용하고 따뜻하고 뭔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순간. 잠깐의 정적.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바라보는 듯했다. 도현은 바다 너머로 시선을 고정한 채 입을 열었다. 예전엔 이런 바다를 혼자 보는 게 익숙했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지. 이젠요? 유진이 물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지금은 함께 보는 게 좋다. 훨씬. 이 바다도, 이 하늘도. 유진은 도현 쪽으로 조금 몸을 기대더니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밤에도 자장가 불러주실 거죠? 도현은 눈을 찡긋하며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럼, 당연하지. 매일 밤 불러줄 거야. 유진은 활짝 웃으며 손을 뻗어 도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됐어요. 진짜 약속이에요. 딱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제가 화낼 거예요. 알겠어, 알겠어. 유진이한텐 절대 약속 안 어길게. 서유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도현의 다른 손을 조용히 잡았다. 아빠, 요즘 자장가 부를 때마다 어렸을 때 제 머리맡에서 불러주시던 게 생각나요. 솔직히 처음엔 그 노래 듣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계속 불러줄 거야. 너한테도 유진이한테도 우리가 이어져 있다는 걸 잊지 않게. 그 노래가 예전엔 끊긴 줄 알았는데 서윤이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보니까 그냥 멈춰 있었던 거더라. 유진이 도현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된 거예요. 우리 가족의 노래. 파도 소리가 세 사람의 말 위로 조용히 덮였다. 바다는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그저 묵묵히 밀려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도현은 작게 숨을 내쉬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아주 익숙하고 오래된 멜로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노래는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서윤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유진은 어느새 도현의 옆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그 노래는 이제 더 이상 상처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언어였고 서로를 잇는 달이었으며 아주 오래전 멈췄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마법이었다. 석양은 점점 물러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세 사람의 그림자는 나란히 아주 천천히 어둠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 밤 바다 위에는 오래된 자장가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이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때로는 시간이 모든 것을 잊게 해줄 거라 믿지만 사실 진심은 잊히지 않고 그저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30년의 단절, 그 길고 어두운 시간도 사랑 하나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한 소녀의 노래, 한 노인의 눈물, 그리고 한 어머니의 용서가 만들어낸 이 작고 단단한 기적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장가는 아이를 재우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 가장 부드럽고 깊은 감정을 꺼내주는 노래라는 것을 이도현과 서윤, 유진의 삶이 말해줍니다. 그 노래는 상처를 감싸고 어긋난 시간을 봉합하며 결국 우리를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줍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혹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관계가 있다면, 이 이야기처럼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간이 흘러도 사랑은 노래처럼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와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 이 감정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와 따뜻한 만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장가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 평온한 밤 되시고 자장자장 오늘도 잘 자요.